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게임 음악과 효과적인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를 이제 하게 된 정마태라고 합니다. 저는 상명대 뮤직테크놀로지 대학원에서 이제 그 미디 오케스트레이션과 그다음에 편곡법 같은 수업들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게임 음악을 작업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케이지, 그 다음에 문명 온라인, 그리고 아스텔리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영역에서는 뭐 최근에 했던 것은 작년에 했던 북한 그 방북 공연에서 이제 미디 오케스트레이션과 그 오케스트레이터로서 북한을 방문하였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이른 시간이지만 많이들 와주셔서 네, 저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또 다양한 환경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먼저 이 시간에 가장 중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서 가장 그 유용하실 분들은 이제 게임 음악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 내에서 자체적으로 음악을 이렇게 뭔가 더 생산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부 주제로는 이제 음악을 게임 안에서 생각하기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저와 공통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음악보다는 이제 게임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은데, 거꾸로 이제 게임보다는 음악 자체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이제 게임 음악들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그 장르의 내용을 음악으로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게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분위기, 유저들이 어떠한 감성을 느껴야 하는지를 음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포트폴리오라든지 다양한 음악 작업을 했던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게임의 장르와 오케스트라의 성격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간단한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자,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SF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뭐 갑옷과 기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중세, 보통 우리가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제 많은 게임들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데, 만약에 두 가지의 다른 장르의 게임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접근해야 될지를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예시에 해당하는 음악을 잠시 한번 들어보기 전에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F와 미들 에이지, SF의 장르와 중세 장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그 중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악기 구성의 어법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할 것이고, 우리가 보통 클래시컬한 음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와야 될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중세적인 느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S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악기 구성에 있어서 경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SF는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게임 또한 이러한 악기 구성의 어법에서 조금 벗어나서 평상시에 좀 해보고 싶은 사운드라든지 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악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악기 구성의 어법에 대해서 중세의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중세 같은 경우는 악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악기가 표현해야 될 악기의 연주법, 그 악기가 나와 있어야 될 악기의 음역대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조금 더 장르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SF 같은 경우는 아까 악기 구성의 자유의 연장선상으로 사운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악기가 뭐 우리가 실제로 듣는 그런 악기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사람의 목소리를 샘플링하여서 뭐 마음대로 가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쭉 이어져 오는 내용처럼 중세를 기반으로 한 만약에 그런 게임의 음악을 만든다면 전통 양식들을 존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 어떤 시대의 상을 우리가 구현하고 싶다면 그 시대에 사용됐던 악기라든지 뭐 특히 고악기들 같은 거라든지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그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연주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테고, 하지만 SF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계가 없이 기존의 음악 양식과 다양한 시대라든지 악기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틀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그 게임 음악 장르와 오케스트라의 구분,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 발표의 메인이 되는 내용이 당연히 오케스트레이션이고, 이제 많은 작품들과 특히 이제 게임 음악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분이 사실 조금 모호한 경우로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사운드가 훨씬 중심적이고, 네. 아무래도 그 바탕을 하고 있는 악기들은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들, 소위 말해서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운드들은 어떤 악기라고 딱히 역할을 구분짓기가 약간 모호한, 그러니까 그 말은 창작자에게 그만큼 자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석의 자유 같은 게 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사운드로서 접근하는 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세 같은 경우는 네, 방금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이제 아스텔리아에서 필드에서 이제 그 약간 그 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과 조우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제 두 개의 음악을 저희가 잠깐 들었지만 첫 번째 음악은 FX 같은 사용에 있어서 훨씬 사운드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악기의 어법에서 얼마든지 벗어나도 되지만, 두 번째 악곡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오는 FX들이 전부 다 클래시컬 악기들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법에 의거해서 FX를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게임 음악을 그 장르에 맞춰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운드에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곡을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곡을 더 그 장르에 맞춰서 장르를 명확하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데요. 예를 들어 그 사실 모든 음악은 들었을 때 좋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클래시컬한 바탕 위에 아무리 우리가 중세 게임을 한다고 해도 클래시컬한 바탕 위에 SF 사운드가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운드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식으로 연출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아까 썼던 거를 또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고, 뭔가 씬이나 어떤 게임 안에서의 상황들을 조금 변화에 맞춰서 음악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조금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적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초반부터 구분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음악적인 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게임에 보다 이제 최적화된 음악적 컬러를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 작품의 어떤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SF라든지 그 FX라든지 다양한 효과음 같은 것들을 이제 차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내가 가진 곡의 사운드 컬러를 조금 더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 게임 안에 들어가는 음악의 컬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게임 속의 공간과 음악의 편곡을 연결시킨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배치를 되어 있고, 자, 지금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듣는 클래시컬한 사운드들은 그냥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듣는 것처럼 어떤 공간과 소스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들 자체가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콘서트홀이라든지 어떤 연주홀 같은 곳 안에서 연주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가 듣는 것이 사실은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처음에 효과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악기가 어떠한 공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상기를 해보시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이제 벽이 보이지만 벽도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다면, 아니면 벽이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서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연주를 해야 한다면 분명히 그 사운드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즉 공간의 악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을 하는 환경이 이제 스튜디오라든지 뭐 개인 작업실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뭐 건물,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은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큰 공간 안에서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한 상상력이 가끔은 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주의 깊게 상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악기들이 실제로 어떠한 공간에서 연주를 했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 사운드의 완성으로서 들리게 되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먼저 처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디로 스트링 되어 있는 그 존 윌리엄스의 그 다트무어라는 곡을 미디로 목업을 한 것인데요. 목업이라 하는 것은 실제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디로 이렇게 트래킹해서 이제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소스는 그 스피파이어 오디오에서 이제 데모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강연용으로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미디 스트링과 이 실제 미디 스트링이 녹음이 된 장소가 이제 에어 스튜디오 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운드를 어떻게 접근을 했을 때 같은 악곡이지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거는 이제 클로즈드 사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를 위해서 빨리 다음 곡을 들어보죠. 네, 첫 번째 들었던 곡은 이제 클로즈 사운드라고 악기의 실제 음이 훨씬 더 사운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운드 소스이고, 두 번째 것은 홀 사운드의 비중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사운드는 여러 번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간과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미디를 한다든지 뭐 작업실에서 미디를 할 때 장점은 얼마든지 사실 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발전과 사운드가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게임 안에서의 음악을 재생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은 게임 안에 어떤 특정 장소와 매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뭐 컷신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인던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공간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공간에 맞춰서 오케스트라를 접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게임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의 기본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속의 공간,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의 공간, 이것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함께 더 음악과 영상의 매칭을 우리가 시키는 것처럼 맞춰서 가시면 훨씬 더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우리가 출발을 아주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방금과 같은 이제 짧은 예시였지만 공간에 컨트롤 한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음을 더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음악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처음에 접근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공간의 컨트롤을 해서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음악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그런 식으로 내가 음악의 연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케이브라는 이제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어둡고 뭔가 축축하고 그 다음에 동굴 소리 같아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울림이 많은 그런 상황들을 동굴 소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케이브라는 어떤 케이브라는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감을 가져야 될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곡은 이제 아스텔리아에서 실제 케이브라는 제목의 그 인던 안에서 사용됐던 음악의 일부인데요. 아무래도 음악 자체가 훨씬 더 동굴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사음도 더 많이 있고, 근데 이것을 이제 리버브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공간계 FX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오케스트라 셋업을 할 때부터, 이 오케스트라는 아주 광활한 공간 안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상상을 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동굴같이 반사음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주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그 음악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클로즈 컴뱃인데,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 때의 전투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근접에서 만약에 뭐 1대1로 싸울 때가 뭐 PVP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그 좁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1대1로 이제 격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의 게임의 사운드, 게임의 공간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짧은 예시였지만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전에 있던 곡보다 악기의 위치들이 훨씬 더 앞에 위치하고 어떤 큰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투의 그런 이렇게 현장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악기 소스들이 앞으로 위치하도록 그 어떤 특정 공간 안에서의 공간음을 줄이고 악기 자체의 사운드가 조금 더 강조되도록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해야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반대의 전투 상황인데 우리가 1대1로 할 때도 있지만 1대 다수로 전투를 하게 될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에픽 음악 같은 거에서 상상하듯이 굉장히 많은 악기가 나올 테고 악기들이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럴 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전투 음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곡은 실제로 어떤 악기들을 공간이 큰 곳에 배치하고 또 어떤 악기들은 공간이 작은 곳에 배치를 해서 사용자들이 이 음악의 임팩트 또한 느낄 수 있어야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웅장함 또한 느껴야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상정을 하고 어떤 특정 악기들 지금 여기서는 스트링이라든지 이제 그 우드윈드 같은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혼합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다음에 이 게임의 장면들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 미디 프로그램의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상에서 각각 악기들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강연의 특성상 모든 악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트링과 그 다음에 퍼커션을 일부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트링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많이 쓰는 악기인데요.
오케스트라에서의 스트링의 위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케스트라 안에서 배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배치보다도 오케스트라 안에서 스트링이라는 악기가 실제적으로 차지하는 존재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음악을 편곡한다든지 어떤 게임의 상황에 맞출 때 아무 의미 없이 스트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으로 어떠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러오는데 이러한 그러한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들이 스트링 안에서, 그러니까 스트링이라는 악기군이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어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하면 좋은 게 안에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트링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악기군 중에서 스트링이 굉장히 큰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트링은 어떤 오케스트라 악곡에서의 멜로디를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또 화음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의 빠른 움직임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어택이 있는 그런 연주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얼 오케스트라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미디를 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은 것은 과연 그러면 미디 스트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 자체가 이미 다듬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을 리얼로 녹음을 했을 때와 리얼로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큰 장점만을 생각해 본다면 미디는 이미 다듬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들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다른 악기들과 비교적 잘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리얼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믹싱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다듬어진 소리들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스트링 악기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고 점점 보완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링이 리얼의 영역을 이제 가져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 스트링 레코딩에서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얼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에 고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리얼과 미디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리얼은 일단 표현력, 여기서 말하는 표현력이라는 것은 연주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테크닉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로 아무리 이 익스프레션을 섬세하게 해도 리얼 연주자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게 그분들은 그 악기가 자신의 이제 일생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결과물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질감. 이제 얼마 전에 뭐 TV에서도 바이올린 가지고 경매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각의 악기들마다 고유의 질감이 있고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진 그 스트링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 나오는 사운드는 아무래도 미디에서 그것을 실제로 녹음을 했다고 할지라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공간감이 일단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먼저 그 아키이즈에서 메인 테마를 작업했던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실 것은 이제 스트링 녹음을 하기 전에 미디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것인데요. 미디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라는 것을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녹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단계는 곡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스트링과 간단한 타악기들 그 다음에 피아노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요거를 리얼로 했을 때 스트링 트랙만 따로 떼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이제 리얼 레코딩이 압도적으로 좋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라든지 이런 미디 스트링의 장점, 그 리얼 스트링의 장점들을 얘기했듯이 먼저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먼저 해야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강을 할 수 있을지를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가면서 이루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질감이 부족하고 공간감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한데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간감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감은 사실 스트링의 구성 인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스트링 음원이나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곡이 어떠한 규모의 스트링의 사운드에 적합한지를 먼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악기만 쓰기 때문에 무조건 한 스트링만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만약에 소규모라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이나 이 영상에서 들어가는 스트링이 막 웅장한 느낌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조금 더 이런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녹음이 된 그런 음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런 악기들은 스튜디오 아니 혹은 챔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규모로 되어 있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바이올린 멜로디만 스케치해 왔는데 비교를 위해서 좀 빨리 듣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네, 첫 번째 샘플은 한 16인조 정도 되는 이제 스트링 파트들이 연주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32인조 스트링 파트가 바이올린 원 파트만 이제 연주를 한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선율적이고 서정적인 걸 표현한다고 하면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될지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될지가 그 게임의 장르와 좀 더 명확하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미디 오케스트레이션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때의 이렇게 단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최종 믹스 때 잘 안 어울릴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공간감의 첫 번째는 스트링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마이크 포지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런 스트링 가상악기들이 어떤 공간 안에서 다양한 포지션의 마이크들을 두고 녹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 마이크 포지션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가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포지션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간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서 공간에 사운드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 포지션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 포지션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출시한 한스 짐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16개 이상 정도 되는 마이크 포지션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클로즈 마이크, 그 다음에 데카트리라고 부르는 혹은 미드 마이크라고 부르는 이제 트리 마이크, 그 다음에 앰비언트, 그 다음에 혹은 룸 마이크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스 짐머 스트링 안에 있는 이제 그것을 캡처한 것인데 다양한 마이크 포지션들이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로즈 마이크는 아무래도 말 자체에서 얘기를 하듯이 악기에 가까이 마이킹을 해서 이 소리를 우리가 담아내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것은 게임 속 연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마이크를 댔다는 것은 이 악기가 원래 가진 소리를 아주 근접하게 담아낸다는 것이고 클로즈 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감과 사운드의 밀도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아주 큰 에픽 같은 곡 할 때 반복되는 패시지 같은 오스티나토 같은 그런 파트들을 만들 때 클로즈 마이크를 강조를 하지 않으면 이 곡이 가진 템포라든지 어택감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예시가 방금의 그 한스 짐머 저 악기를 가지고 세 가지 마이크 포지션을 같은 곡을 가지고 세 가지 마이크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로즈, 그다음 두 번째는 트리, 그다음 세 번째는 앰비언트인데, 지금과 같은 악곡에서 어떠한 마이크 포지션이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로즈 마이크를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의 어택감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얻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클로즈 마이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 한 가지 마이크 포지션이 한 상황에서 하나만 쓰인 것은 절대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원하는 최종적인 사운드를 만들게 되는데, 하지만 첫 출발점은 게임에서의 연출과 마이크 포지션이 어떤 공간 안에 있어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리 마이크인데, 트리는 어떻게 보면 클로즈 마이크와 앰비언스 마이크의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트리 마이크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악기 자체의 소리, 그 다음에 악기 자체가 그 연주하고 있는 공간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의 전반적인 존재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트리 마이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스트링 자체의 존재감이 너무 악기 자체의 소리만 답답하게 있거나 너무 공간감만 멀리 있지 않고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적당히 밸런스가 잡힌 소리이기 때문에 선율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시를 한번 보죠. 네, 지금이 클로즈 마이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 미드 마이크. 네, 악기의 표현력을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에는 미드 마이크, 트리 마이크의 사용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마이크인데요. 아무래도 앰비언트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에서 느껴지겠지만 악기가 연주되는 공간감에 크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공간, 아니면 악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고 싶을 때 넓은 공간 안에 펼쳐놓듯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첨부했던 사진에 보시면 저게 사실 마이크 포지션인데요. 저 화살표에 있는 것이 지금 앰비언트 마이크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리가 지휘자 자리고, 지휘자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체 사운드를 멀리 흡음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마이크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앰비언트 마이크를 너무 안 쓰면은 악기 자체가 가진 어떤 부피감이 좀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 악기가 너무 이제 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고민을 이제 해주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비언트. 네, 만약에 부드러운 패드 사운드를 원한다면 앰비언트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간단하게 마이크 포지션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퍼커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퍼커션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장르를 구분한다는 것과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퍼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악기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장르 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장르의 그 영역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르의 명확화,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퍼커션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카테고리에 위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케스트랄 퍼커션이면 예를 들어서 팀파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스닉, 뭐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악기인지, 아니면은 특정하게 큰 사운드를 위해서 에픽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공된 소리인지, 아니면 사운드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하게 되는 퍼커션들인지, 이런 요소들을 분리해서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편곡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커션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렉트로닉 드럼을 쓰는 것과 어쿠스틱 드럼을 쓰는 것 자체가 음악의 장르가 바뀌는 것처럼 게임의 장르와 어떻게 보면 스트링보다도 더 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퍼커션 자체는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사운드를 주도하게 되는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면의 질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중세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갑옷들을 입은 기사들이 막 나온다면 아무래도 처리 위주로 된 사운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요점만 말씀드려서 주의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퍼커션들을 할 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처음에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쓰면 어떤 것을 썼는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에서 달성해야 될 다이나믹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레이어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하나하나를 존재감 있게 쓰시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퍼커션 트랙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나 화성이 아무래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게임 상황에 적용해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링 말고 퍼커션은 얼마든지 이런 것에 좀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트랙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싶다면 퍼커션 악기구는 항상 다시 태어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시는 문명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트랙인데 차이나라는 제목의 그 곡인데요.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서 전체를 다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스트링만 들었을 때, 그 다음 퍼커션만 들었을 때 이 각각의 파트들이 독립적인 곡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 퍼커션 트랙들을 이제 사운드 팀이라든지 그 게임에 맞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스트링과 퍼커션을 함께 조합을 하는 것인데, 그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셨던 음악이 그 이렇게 강연 시작하기 직전에요. 그때 들으셨던 음악이 아스텔리아의 이제 메인 테마였는데, 거기에 있는 사운드 밸런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스트링이 30% 정도, 그 다음에 퍼커션이 30, 이제 피아노라든지 나머지 악기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편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마지막 그 엔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들을 텐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 스트링 파트들은 굉장히 많이 더블링이 되어 있는데, 저 중에서 어떤 트랙들은 클로즈 마이크만 사용을 했고, 이제 좀 빠른 어택감이라든지 좀 이렇게 웅장한 느낌들을 좀 이렇게 센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 퍼커션 트랙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악기만을 사용해서 조금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트랙이 많아지면 사실 이제 믹싱하는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악기들의 저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저음 파트들은 클로즈 마이크에 집중해서, 그 다음에 멜로디를 표현하는 악기들은 미드라든지 앰비언트 마이크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 퍼커션 트랙들도 지금 각각의 음역대에 맞춰서 악기가 그 존재해야 될 영역에만 맞춰서 최소한의 트랙으로 사용을 이제 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악기 구분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의 이제 편곡의 아무래도 포인트는 각각의 악기군을 섞었을 때 그냥 이것이 그냥 섞었으니까 좋다라기보다도 최소한의 트랙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편곡을 좀 방향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무엇보다도 게임 안에 음악의 존재함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음악 자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내 음악이 게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를 항상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리얼 악기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상악기라든지 이런 소리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항상 리얼 악기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 소리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게임 음악을 듣는 것이 이제 도움이 크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처럼 게임 음악의 트렌드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작곡가가 유명하고 어떠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쓰이는지, 그 다음에 요새 쉽게 말씀드려서 요새 일본의 음악 스타일은 어떻고 서양 쪽의 일본 저 음악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